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나요? 쉬어도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만성 피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그 좋은 습관들이 오히려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고 계신 습관들 중에서 실제로는 만성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단백질 쉐이크 챙겨 먹기, 커피 마시기. 이 3가지입니다.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오늘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피로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것과 다릅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한내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가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루 2리터는 마셔야 한다. 소변색이 투명할수록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단순히 물, 즉 H2O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 미네랄이 몸 안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된 맹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과도하게 마시면 이 미네랄들이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중 나트륨 농도를 낮추는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피로감, 무기력증,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물을 열심히 마셨는데 오히려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빠져나가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아예 적게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 미네랄을 함께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천일염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포함된 전해질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양보다 미네랄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단백질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 쉐이크의 성분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쉐이크 상당수에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제품 성분표 뒷부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공 감미료들은 설탕 대신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사용됩니다. 겉으로 보면 저당, 저칼로리로 표시되어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면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결국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계란, 닭가슴살, 두부, 생선, 콩류 같은 자연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만약 단백질 쉐이크가 꼭 필요하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스테비아,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같이 상대적으로 장에 부담이 적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세 번째는 품질이 낮은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각성 효과와 함께 항산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의 품질과 마시는 방식입니다. 커피 원두는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인 마이코톡신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톡신은 식품안전에서 주의해야 할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가 미흡한 저가 원두나 오래 보관된 원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코톡신이 몸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간이 이를 해독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간이 지치면 전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습관적인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한수면학회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으로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는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커피를 드신다면 품질이 확인된 원두를 선택하십시오. 원두는 진공 포장된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시고 개봉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잔으로 양을 제한하십시오. 지금까지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3가지 잘못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미네랄이 부족해지는 것,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로 장 건강을 해치는 것, 품질이 낮은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 피로를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미네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피로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몸 안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자주 경련을 일으키며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아보카도, 바나나가 있습니다. 칼륨은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나트륨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나치게 부족해도 피로감이 생깁니다. 음식을 너무 싱겁게만 드시는 분들은 소량의 천일염으로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전해질 보충제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인공색소나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고 영양소 흡수도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장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된장, 김치,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익균들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두 가지 발효식품을 식사에 포함하시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십시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가공식품, 인공감미료, 정제 탄수화물은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유익균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되도록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더 오래 자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무너뜨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사용을 줄이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십시오. 넷째, 취침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 운동하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만성 피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주 3회에서 5회 꾸준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성 피로를 이기는 다섯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와 피로의 연관성을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몸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신이 지치고 전신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복식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 3번 5분씩만 꾸준히 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만성 피로를 이기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네랄 균형 맞추기, 장 건강 회복하기, 수면의 질 높이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3부에서는 만성 피로 관리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만성 피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과 만성 피로를 이기는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만성 피로를 느끼는 분들 중에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과 함께 고농도의 당분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그 뒤에 오는 피로감은 더 심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몸이 더 지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신해 보십시오. 둘째, 필요할수록 더 많이 먹으려는 습관을 주의하십시오. 피곤할 때 단 것이 당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뇌가 빠른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당분 식품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른 뒤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곤할 때는 견과류, 삶은 계란, 과일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로를 참고 무리하게 활동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피곤해도 참고 계속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짧게라도 눈을 감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 이상의 낮잠은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넷째, 만성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만성피로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당뇨, 우울증 같은 기저질환이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에서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발견됩니다.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성피로는 생활습관, 영양상태, 수면, 스트레스, 기저질환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더 오랜 시간을 피로 속에서 보내시는 것보다 빠르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성피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맹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는 것. 둘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단백질 쉐이크로 장 건강을 해치는 것. 셋째, 품질이 낮은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셔간에 부담을 주는 것. 만성피로를 이기는 5가지 실천법입니다. 첫째, 미네랄 균형을 맞추십시오. 둘째,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로 장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규칙적인 수면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십시오. 넷째,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다섯째, 복식 호흡과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만성피로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고 하나씩 바꿔나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고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